지난 2023년 8월 포브스에 프랑스의 와인 재고가 넘쳐나고 있고 이를 버리기 위해 약 2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곧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기사가 올라왔고요. 또 여러 매체에서 프랑스 와인 폐기에 대한 뉴스가 속속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에서는 애써 만든 와인을 수천억 원을 들여서 폐기시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와인의 가격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와인이 잘 팔리질 않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와인의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와인 공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와인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와인을 상품화하지 않고 이걸 증류해서 손 소독제나 향수 등에 사용하는 에탄올로 만들 수 있게 프랑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그냥 뒀다가 숙성해서 팔면 되지 않나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와인 소비 감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제 와인 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부터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전 세계적인 와인 소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그래프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계에서 가장 와인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미국이고 두 번째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순으로 쭉쭉 있는데 2023년에 2022년 대비 와인 소비가 상승한 국가는 20개 주요 와인 소비국 중 딱 5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하락하거나 제자리입니다. 와인 하면 떠오르는 국가인 프랑스만 보더라도 자료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1인당 와인 소비량이 전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03년에 프랑스에서 1인당 연간 69.5리터의 와인을 소비했는데 2021년에는 1인당 47리터로 소비가 약 32%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 와인 수입량은 2021년에 정점을 찍고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30% 정도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와인 수입사들의 실적을 보면 신세계 L&B의 경우 2022년 매출액 2천억 원에서 2023년 매출액 1,800억 원으로 200억 원 가까이 줄고 영업이익은 1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94%나 줄었습니다. 여기서 기타 비용이나 금융 비용 등을 빼면 실질적으로 2022년에 90억 원 이익을 받고 2023년에 54억 원 손해를 봤습니다. 국내 와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나라셀러를 보면 2022년에 1,00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110억 원인데 2023년에 영업이익이 1억 9천만 원으로 역시나 대폭 줄었고 총 포괄 손익을 보면 16억 원 손해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아이고 이 와인 수입사들 참 어렵겠다 힘들어서 어떡하냐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라셀러 2021년에 89억 원 벌었고 2022년에도 89억 원 벌었고 2023년에 16억 원 손해본 겁니다. 이익 잉여금 290억 원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벌어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 잠시 미쳐가지고 주제를 모르고 다른 회사 걱정을 좀 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와인 소비 감소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와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류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WHO의 자료를 보면 전 세계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2015년에는 평균 약 5.9리터에서 2019년에는 평균 5.4리터로 8% 정도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자, 반면에 동방의 킹한민국을 좀 보시면 일단 2019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8.1리터로 세계 평균보다 1.5배 더 드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도 2015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8.5리터에서 2019년 8.1리터로 4.7% 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 통계에는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중동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도 다른 자료들을 보면 OECD 국가들 평균에서 살짝 아래를 맴도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물론 인구수에 따른 통계적 오차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들이 그렇게 술을 미친 듯이 마시는 나라는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소주들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왜 이렇게 낮지 싶지만 소주 도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취하는 총 알코올량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닐까 싶고요. 자세한 건 소주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오늘은 소주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알코올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맥주의 경우에는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때로는 증가를 하는 편입니다. 2022년 전 세계 맥주 소비량이 2021년 대비 2.9% 상승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또 위스키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의 생산량을 보면 일단 제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봤는데 단 한 해도
생산량이 줄어드는 해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산량이 상승하고 있어요. 반면에 와인 생산량은 국제 와인 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1961년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인 생산을 위한 포도 재배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큰 데이터들로만 봤을 때 와인 시장의 수치가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 매체에서 와인 시장 하락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꼽는 요인은 바로 젊은 Z세대의 음주량 감소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와인 소비 감소가 좀 눈에 띕니다. 자, 제 채널의 시청자 중 만 25세부터 만 54세까지의 비중이 74%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틱톡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30대 이상인 분들 중에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서구권의 20대 초반 친구들은 이 틱톡을 많이 사용하는데 틱톡에 소버 큐리어스라는 해시태그로 84,000개의 게시물이 검색이 됩니다. 소버는 취해 있지 않은, 맨정신을 뜻하는 단어인데 즉 알코올을 아예 안 마시거나 굉장히 제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또 202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35세 미만 성인 중 술을 마신다는 비중은 62%로 20년 전의 수치인 72%보다 10%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점차 술을 덜 마시게 되고 점점 저도수 주류의 선호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렴하면서 도수가 낮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거나 가벼운 칵테일 등을 즐기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예 무알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알콜 주류 시장은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성장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와인은 조금 트렌드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도수가 12에서 15% 정도로 맥주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와인이란 술이 원래 그런 도수로 만드니까요. 문제는 가격인데 아까 제가 와인 생산량과 소비량은 계속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인이 수출될 때의 리터당 평균 가격은 2023년이 올타임 하이입니다. 와인이 세계적으로 수입되고 수출되고 왔다 갔다 하는 총량은 옆으로 기고 있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량의 가격을 곱한 시장 가치는 오히려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워낙 수요가 감소해서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자, 국내의 경우에도 보면 제가 아까 2023년에 와인 수입량이 팍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교적 비싼 프랑스 와인의 경우에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수입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수입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비싼 스파클링 와인, 즉 샴페인 종류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와인 중에서 스파클링 와인의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중 점유율 65%가 샴페인이라는 점을 보면 시장이 양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애초에 와인을 즐겼던 사람들은 더욱 비싼 와인을 찾거나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샴페인 같은 고급 주류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유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 와인 가격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물가는 치솟고 주머니는 점점 얇아지는데 젊은 층의 경우에는 더욱 주머니 사정이 더 열악하잖아요. 그러는 동안 와인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와인의 판매량은 줄고 있고 와인의 생산 단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와인은 팔리지 않고 이걸 싸게 팔자니 남는 것도 없습니다. 무작정 시장이 다시 열리길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숙성시키기에는 그 숙성시키는 탱크, 공간, 인력 이런 게 다 돈이거든요. 이게 당장 내년에 상황이 좋아질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계속 재고를 안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줘서라도 와인을 폐기시켜서 와인 공급을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와인 가격이 유지 또는 상승해서 와인의 판매량은 줄어도 병당 단가가 올라가서 와인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막는 조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와인 생산자 입장에서 지금의 와인 시장은 저렴한 와인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건 좀 힘들어졌고 비싼 와인을 잘 포장해서 팔아야 살아남는 시장 환경인데 이럴 때의 문제는 판로가 약한 중소 생산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고 마케팅 능력이 좋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포도 농가에서도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포도밭을 엎고 다른 농작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포도를 키우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급화해서
더 적은 양을 팔 거면 굳이 포도를 많이 키울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와인 소비도 감소하고 생산량도 줄지만 와인 시장의 무역 가치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즉 제가 이 자료들을 보고 받은 느낌은 조금 비약하자면 신규 유입자들은 줄어들고 원래 즐기던 사람들이 좀 더 고급지게 즐기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와인 접근성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와인 좋아하긴 합니다. 와인은 약간 숙취가 좀 있어서 제가 즐겨 마시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괜찮은 와인들 마셔보긴 하는데 이 와인이 한 번 따면 빨리 마셔야 하는데 750ml라는 용량이 너무 부담이 돼요. 이걸 혼자 다 마시기가 부담스러워서 저는 와인 구매를 몇 번 망설였던 적이 있었고요. 위스키는 상하질 않으니까 그냥 조금 마시다 남으면 보관해놓고 언제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인은 잘 몰라서 그런지 너무 어려워요. 종류도 많고 분류도 세세한데 용어까지 생소해서 마트 같은 곳에서 와인을 사고 싶어도 뭐가 맛있는지 고르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리고 이걸 참 와인을 한번 마시려면 코르크로 되어 있어서 이런 오프너도 있어야 하고 또 와인은 왠지 와인잔에 마셔야 할 것 같아서 와인잔도 준비해야 하고 뭐 별건 아니지만 여튼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반면에 맥주는 그냥 캔째에 딱 따서 마시면 끝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와인 매대 앞에서 와인 구매를 망설일 때 하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와인 가격 유지를 위해서 와인을 폐기하는 건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Z세대가 와인 소비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30대가 되면 고가의 와인을 소비하는 쪽으로 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와인 생산량의 감소가 1961년 이후에 최저치라는 점은 그냥 의뢰해왔던 일이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임팩트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 젊은 세대에서 주류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와인은 어쩌면 그 트렌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주종입니다. 그래서 와인 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와인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 쪽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프랑스에서 와인을 돈을 들여서라도 폐기를 하는 이유는 와인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와인 소비 감소가 있고 특히 젊은 Z세대의 와인 소비 감소가 도드라진다. 젊은 세대가 와인을 안 마시는 이유에는 첫째로 술 자체를 안 마시려고 하는 문화가 있고 둘째로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와인 가격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 봐!